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제2의 정치인 전성기를 맞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존재감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가장 전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 25일 초선 의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시원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친문 지지자들 추다르크가 돌아왔다, 대통령 깜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품격이 없다. 자,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저급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다급했나 봅니다. 지난 주말 폭풍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글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 내용에 본인은 해서는 안 될 내용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사안을 단정적으로 장관이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적폐 수사를 한다고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인물들을 법원에 재판에 회부할 때 가장 많이 쓴 단어 중 하나는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자 윤석열 검찰을 탄압하며 조국 전 장관, 추미애 현 장관이 가장 많이 애용했던 단어 중 하나는 피의 사실 공표였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같은 경우는 공소장을 비공개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피의 사실 공표에는 부들부들 뜨는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에는 그렇게 부들부들 뜨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지금 피의 사실 공표, 직권남용,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추미애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추미애 장관은 어쩌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누가 고발하지 않습니까? 아마 고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아니라도 정권이 바뀌면 직권남용 혐의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지난 25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모아놓고 장관 말을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윤석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단숨에 대권주자가 됐다고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업되는 순간 본인은 과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자 북한에서 김여정이 남한의 장관이 됐냐, 이런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언어의 품격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인성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자, 그러자 절박해진 걸까요? 추미애 장관이 SNS 글에서 장관의 언어 품격을 지적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 문제는 검언 유착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고 했습니다. 자, 천박한 표현, 제왕적 언사, 이런 비판에 대해서 추미애가 받아친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언 유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채널A의 이모 기자와 이철 전 BIK 대표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강요 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지금 검찰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 사건의 성격을 검언 유착, 즉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 간의 결탁,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과의
결탁에 따른 강요미수로 규정해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조선일보의 해석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이 주장은 또다시 수사 중인 사건의 방향을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고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게 법무검찰 시스템의 본질인데, 추 장관은 자기가 말하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조선일보는 검사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개별 수사에 개입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이 있는 것이고 검찰총장은 임기도 2년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오바해서 검찰의 개별 수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고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하여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추미애라면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추미애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고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조차도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이모 기자와 공모해서 이철 전 BIK 대표에게 여권인사 비리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 강요 미수한 혐의를 두고 수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철 전 대표 대리인으로 채널A 기자와 접촉했다는 제보자 X 지모 씨는 여권 인사 비리 자료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취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사 중이고 논쟁 중인 상황인데 장관이 단정적으로 예단과 같은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보고 이런 식으로 수사라고 지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인지, 지금 법 쪽에서는 지금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검 형사부 과장 연구관 전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전문수사 자문단에 회부한 상태다. 추 장관은 이 발언은 이런 가운데 나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는 식으로 규정한다면 추 장관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단정적으로 말해버린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대검 형사부 과장 연구관 전원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뭐 하는 겁니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BIK 대표와 가족들이 강한 처벌을 받을 것처럼 반복적으로 협박했다는 피의 사실 요지가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이미 추미애 장관을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강한 피의 사실 공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아시다시피 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피의 사실 공표에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 왜 이 문제, 윤석열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검언 유착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이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는 말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과거 발언에 비춰볼 때 27일 SNS의 글은 자가당착에 가깝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검찰 일각에선 추 장관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저런다면 피의 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여권 내 주장을 받아서 수사팀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면
직권남용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아니면 피의사실 유포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법적으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선일보의 지적이 맞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금 이미 고발당했지만 수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겠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과거 했던 말과 행동과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이 공개적 발언은 상충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일보는 자가당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친문,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듯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탄압하는 듯한 이런 은행을 보이면서 지금 이 검찰의 권위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 X, 지모 씨, 추미애 장관이 27일 쓴 그 SNS 글을 자신의 변호인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참 난장판입니다.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은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을 소환하면 출두하겠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밤에는 서울대학로의 한 주점에서 서울지검 검사님들 여기 오시면 현장 체포 가능합니다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빽이 있어서 이렇게 날뛰는 걸까요? 지금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이 상황, 진짜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친윤석열 유죄, 친추미애 무죄입니까? 자, 조선일보가 어쨌든 굉장히 분석적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정말 추미애 장관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급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단정적인 내용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검찰이 추미애 장관은 상당히 미웠나 봅니다. 굉장히 과거의 검언 유착 사례까지 추측해서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